자, 오늘 6월 3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. 최근에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고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, 최근에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긴 했지만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. 저는 최근에 들어간 레버리지가 아주 잘 풀려서 이번 달에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남은 넉넉한 시간 동안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일주일 전만 해도 지수가 황금선 아래 있어서 레버리지나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, 또 5월 시장 지쳐가지고 이번 달도 손해만 안 보면 되겠지라 생각을 했지만,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첫 상승하는 기회는 저처럼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지킬 것만 지키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을 때 나한테 알아서 찾아와 줍니다.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할 게 없어도 내가 방심하고 있는 틈에 이렇게 기회는 찾아오기 때문에, 지금 당장 상승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. 첫 상승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또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오늘 분위기 정말 괜찮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레버리지 1억 남겨두고 전부 다 수익을 챙겼습니다. 추가 매수까지 하고 끝까지 가보자라 생각을 했지만, 제가 추구하는 완벽함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칙에 따라서 분할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, 나머지 1억은 혹시나 하루도 빠짐없이 끝까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남겨놨습니다. 지금 차트 봤을 때 차트 자체는 굉장히 쉬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.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종가가 3247포인트, 최근에 고점이 3255포인트였는데 55보다 낮은 47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. 이것보다 위에서 마감을 했어야 되는 위치였는데, 오늘 분위기상 무조건 고점 뚫어주고 장대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. 최고가랑 최근에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그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, 아직까지는 추세가 굉장히 예쁜 편이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인 것은 틀림없지만, 제가 원했던 것은 그전 고점까지 근접을 하면 시원하게 뚫어져서 장대양봉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고 좀 애매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일부만 남겨놓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찝찝했던 이유 중 하나가, 수급을 보시면 양매도로 굉장히 좋긴 하고 또 삼성전자 상승으로 지수를 주도하긴 했지만,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 순매수 들어온 것도 그렇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들어왔습니다. 게다가 금융투자까지 또 따라 들어왔는데, 이것도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고 오늘 들어온 외국인도 단타 외국인이라 생각하니까 좀 신경 쓰여서 둘 때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제가 원하는 그림이 고점을 뚫었으면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서 금융투자 나가고 기관 나가고 외국인 쪽에서 한 1조 원 정도 수준을 쓸어 담는 그림을 원했는데,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게다가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, 특히 삼성전자에 들어온 외국인들 보시면은 CS증권, JP모간, 단타증권사로 유명한데 이 JP모간, CS증권, 게다가 UBS 이런 거,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와서 매수하고 싶던 종목 중 하나인 하이브도 오늘 수급을 보고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JP모간 쪽에서 좀 많은 종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. JP모간이 최근에 SKI 테크놀로지처럼 끝까지 매수를 할 수야 있겠지만, 그래도 저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억에 남는 게 이거 기아차였나? 이때 보시면 4월 16일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은데, 4월 16일 어떻게 됐냐면 JP모간 쪽에서 순매수 60만 주가 찍힐 만큼 기아를 쓸어 담았습니다.
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끝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 들어왔던 거 전부 다 나가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휘청거리고 뭐 지금 결과로 봤을 때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수급 주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자, 지금 코스피 대응하기 정말 쉬운 위치인데 일단 분할 매도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. 그러면은 또 대응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.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가 3220포인트.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려 한다면 결국에는 고점을 뚫어주는 순간이 생깁니다. 제가 지금은 분할 매도로 한 발 후퇴했지만 이게 떨어지고 나서도 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그때 또다시 이 위치에서 레버리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상승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뭐 내일이나 다음 주나 떨어지게 된다면 이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줄 수 있는 구간인 3220포인트만 보면 됩니다. 이거를 뭐 잠깐 깬다 하더라도 바로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지켜주는지 안정적으로 지켜주는지 아니면 이거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황금선까지 무자비하게 떨어지던지 이 둘 중 한 개일 텐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켜준다면 결국에 가니까 또 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.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쉬운 위치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쳤을 때 무조건 최근의 고점들 뚫어줘야 됩니다. 최근이 55포인트 그리고 66포인트 거리 자체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는 무조건 뚫어줘야지 정상입니다. 근데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계속 윗골이 달리고 망치형 음봉 뜨고 이러면은 또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어쨌든 지금 자리는 변동성이 크지 않고 굉장히 쉬운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대응이 정말 쉬운 위치에 놓여 있어서 이 중요한 자리만 안다면 ETF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. 제가 단타지만 오늘은 단타가 거의 없었습니다. 시장이 좋긴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유일하게 단타를 쳤던 종목이 여기서 예스24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시간에 여유가 좀 많아서 매매 영상을 남겼는데 유일하게 매매할 종목이 신고가가 나온 예스24밖에 없었습니다. 계속 기다리다가 이게 첫 번째 VI가 점심쯤에 걸렸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3시간 동안 새로운 매매가 없다가 이게 VI가 걸리고 나서부터 공략을 했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말고는 뭐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나오는 삼성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뭔가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봤을 땐 이미 이런 식으로 양봉이 여러 번 찍혀 있는 상태라 도저히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또 재미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올라간다 하더라도 윗골이 달리거나 이미 많이 올랐거나 이미 내가 봤을 때 10%, 20% 최근에 많이 오른 기록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뭐 도저히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단타 칠 만한 종목을 예전보다 그렇게 활발하게 찾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이번 달부터 목표가 뭐냐면 증권사 VIP에서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찔러보는 거나 쓸데없는 매매는 최대한 줄이려는 생각에 좀 확실하게 빼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이상 매매를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 종일 힘들게 집중하면서 뭐 10억 이상도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좋긴 한데 뭔가 거래대금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힘도 없는 상태에서 비싼 거래세까지 내면서 매매하기에는 뭔가 불합리하다 싶어서 그냥 최대한 필요할 때만 매매하려고 확실한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. 지금 매수하고 싶은 게 하이브라는 게 있는데 차트가 굉장히 예쁘고 이것도 떨어지지 않아서 중요한 자리 위로 올라와서 매수하고 싶지만 요즘에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제가
매수하고 싶으면 얘들 알고리즘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수하고 싶은 위치에 오면은 뭔가 중요한 위치에 오면 얘들이 먼저 선수를 쳐버립니다.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린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. 이쯤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JP 모간이 들어왔습니다. 쟤들이 선수를 치거나 아니면 UBS 먹거리를 뺏기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같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좀 아깝긴 하지만 저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킬 것만 지키고 있을 때 충동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내 계좌만 지키고 있을 때 기회는 알아서 찾아와 주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지만 오늘 들어온 주체들이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닌 JP모간, CS증권 이쪽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간만 상승한다 기대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수급들이 굉장히 좋게 들어온 것들이 많지만 지금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수가 빠지지 않을 때 그때 ETF를 추가 매수하던가 아니면 올라간다면은 어차피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 않고 지루한 종목들이 많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최소한만 누리던가 방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 보더라도 1위가 클라우드 에어.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 뒤로 거래대금이 좀 심각하게 많이 부족한데 올라갔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이런 지독한 종목들도 많고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빗소리나 들으면서 VI가 어떤 게 걸리나 체크하다가 예스24 하나만 매매했는데 내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다릴 것이며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내일 당장 수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.